자, 교재는 24페이지 24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했네요. 자, 기억번.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형법의 원칙은 고의가 원칙이고 고의가 부정될 때에 과실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과실범으로 처벌되죠. 그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문조항이 있거나 과실을 처벌할 것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에 따라서, 즉 고의범에 따라서 벌할 수 있다는 지문 맞습니다. 자, 니은 가볼까요? 자, 니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나왔지? 빨간색으로 이해관계인 동그라미. 이것은 명확성 원칙이 합치합니다. X단 말이죠. 자, 여기서 명확성 원칙 누가 판단합니까? 누가 판단해요? 사물 변벽을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정도를 갖고 명확하다, 하지 않다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이해관계인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같은 수험생 입장에서 판단하나? 우리 같은 수험생 입장이 이 부분을 뭐 건설산업 이쪽에서 뭐 일해본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쪽 관련 업무 종사자 입장에서 이해관계인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느냐. 근데 여기서 일을 해본 사람들은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면 누구인지 대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외우시면 돼요. 외우시면 명확하다. 영어 단어처럼 외우시면 돼요. 저번 시간에 했던 뭐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취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니은은 틀렸고 디귿은 풀었지? 네, 풀었습니다. 뭐 전화 얘기 나와 있고요. 면전은 얼굴을 맞댄다 했을 때 전화통화는 여기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그다음 자, 리 1번 볼게요. 자, 약사법을 가보면 면허증 대여를 금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 면허증 대여 금지는 옆에 약사 자격이 없는 자, 동그라미 1번, 그 밑에 약사 자격이 있는 자, 동그라미 2번, 전부 다 금하고 있어요. 전부 다 금하고 있다. 그러니까 금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유추적용에 해당한다? 유추적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밑에 해설 볼까요? 밑에 해설 보시면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면허증 대여. 이 대여라는 말 속에는 요 무자격자에게 빌려주는 것도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대여이고요. 자격 있는 약사에게 또 면허증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지. 그치? 네, 그랬을 때 이것도 대여로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유추는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넘기시죠. 자, 25번 문제. 타당치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자수 풀었는데 이것은 발각전의 자수로 발각전의 개념으로 이렇게 한정하는 것은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맞죠? 그치? 피고인에 불리한 유치해석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 2번 볼게요. 자, 2번 재건축 조합의 임원이네요. 이 조합 임원은 일단 공무원은 아니에요. 공무원은 아니지만 하는 일이 사무직이기 때문에 공무원과 유사한 측면도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직무 처리를 하다가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요. 그러면 뇌물죄를 의제해서 뇌물죄와 관련된 형법조문 있잖아요.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공무원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을 의지가 안 되면 뇌물죄 처벌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 재건축조합 임원은 하는 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의지해서 뇌물죄를 적용해서 처벌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잉금지 원칙이 위반되지를 않죠. 답은 2번입니다. 이런 판례 많이 나옵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이건 강론 문제인데 정보 밑줄 그시고 재물 아니지? 우리 강론책 가보시면 재산죄 일반론 할 때 나오잖아요. 그렇죠? 정보는 재물이 아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빼가는 것은 절도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4번 질문. 통용이란 말은 적어보세요. 통용 이퀄 강제 통용력이 있다. 통용력이 우리가 있는 것을 통용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치? 우리나라 화폐 지폐는 우리가 마트라든지 뭐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때 우리나라 화폐 지폐를 주면 상대방이 지급 거절할 수 있나요? 나 그거 안 받을래요. 다른 돈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없죠. 네, 강제 통용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강제 통용이 없다 그러면 이건 통용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맞지? 자, 보세요. 자, 강제 통용력을 갖지 않는데요. 갖지 않는 거니까 이건 통용이 아닌 거지. 그치? 통용이 아닌 거예요. 설령 그 부분에
오인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통용이 아닌 거예요. 이걸 만약에 통용까지라고 보게 되면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이런 말이. 그래서 이건 맞는 지문이지. 많이 출제가 되었던 판례입니다. 자, 26번 갑니다. 자, 도박 기타네요. 도박 기타. 요 도박 기타라고 했을 때 요 기타라는 부분. 요 기타라는 부분이 애매모호하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기타라는 말 앞에 열거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단 말입니다. 앞에 열거되어 있는 단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타라는 말이 분명히 지는데 기타란 말 앞에 도박달랑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열거조항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타란 말이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맞는 지문이지? 자, 2번 지문입니다. 소급표 금지 원칙은 실체법에서만 적용됩니다. 절차법은 적용되지 않죠.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자, 3번 지문. 자, 225조, 공문서 변조죄, 위조죄, 그치? 이 공문서죠. 객체가 공문서잖아, 그치? 자, 공문서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또는 공무서에서 형법 또는 기타 법에 따라서 의제되는 것만을 우리가 공문서라고 불러요. 공문서. 계약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 등에서 일부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공문서가 아닌 거예요. 예를 볼까? 예. 세금 수납 영수증. 그쵸? 이거 어디서 처리하나? 이거 은행에서 처리하지. 은행에서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에서 처리하는 이 은행 직원이 공무원인가? 아니죠. 이 세금 수납 영수증은 뭐다? 은행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공문서가 아니다. 공문서가 아니다. 그치? 이걸 공문서라고 보게 되면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4번 볼까요? 자, 명확성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만을 말합니다. 최대한이 아닙니다. 최소한만을 말합니다. 나머지는요.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7번 문제.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이 323조가 뭐지? 이 권리행사 방해죄거든? 권리행사 방해죄 취급란 말이 있어요. 자, 밑에다 적어볼까요? 어디다 적을까? 위에다 적을게요. 타인 소유. 이건 제가 기본 강의 때 많이 하는 것인데, 타인 점유. 여기 객체예요, 객체. 여기 객체란 말이에요. 이게 객체란 말이에요. 이것을 훔쳐와요. 의사에 반해서, 이 사람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훔쳐와서 자기 거로 만들어요. 자기 소유, 자기 점유로 만들어요. 자, 그때 무슨 죄가 되죠? 이건 절도가 되는 거예요. 절도가 되고 또는 강도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 부르지? 이것을 탈취죄다 이렇게 불러요. 두 번째, 의사에 반해서 훔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자 있는 의사를 통해서 갖고 와요. 그럼 이거 뭐가 되죠? 사기하고 공갈이 돼요. 공갈. 됐나요? 즉 기망을 통해서 기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또는 공갈, 갈취, 폭행 협박 그걸 통해서 요 물건을 뺏어오면 여기 사기 공갈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뭐라 그러지? 이거를 편취죄다고 이렇게 불러요. 됐는가? 그러니까 절도 강도는 탈취죄, 사기 공갈은 편취죄 이렇게 불러요. 객체가 어떻게 돼 있지? 객체가 이렇게 타인 소유? 아이고 이게 어떻게 돼 있어? 타인 소유, 타인 점유가 객체란 말이야, 객체. 근데 자, 위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이 권리행사 방해죄는요, 자기 소유지, 자기 소유, 타인 점유. 그치? 여기 객체잖아요. 객체. 자, 이것을 의사에 반해서 자기 소유로 옮겨요.
자기 점유로 옮기고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거예요. 됐는가? 자, 이때 요걸 뭐라 불러요? 요거를 취거다 이렇게 불러요. 취거. 쓰는 용어가 다 다르지? 쓰는 용어가. 그러니까 절도 강도는 탈취, 사기 공갈은 편취, 권리행사 방해는 취거. 차이가 뭔데? 차이가 왜지? 요 객치수 차이 나는 거죠. 권리행사 방해죄는 자기. 그다음에 절도 강도 사기 공갈은 타인. 그러니까 자기 거냐 타인 거냐 이해되시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게 없어요. 이게 여기 하자 있는 의사에게서 뺏어오는 거, 요 단어가 없어요. 요게 사기공갈죄에서 있잖아, 그치? 사기공갈죄는 여기서 있었는데 권리행사 방해죄는 이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취거라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의사에 반해서 뺏어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지, 하자 있는 의사에 비해서 뺏어오는 것은 취거여야 아니야? 이건 취거라고 부르질 않아. 이걸 취거라고 부르게 되면 취거의 의미를 여기까지 확장한 거지. 유추한 거. 이런 것은 허용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 가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요 기망이라는 부분. 기망이라는 부분이 뭐지? 하자 있는 의사지. 하자 있는 의사란 말이에요. 이 하자 있는 의사에게서 뺏어온 것은 취거라고 볼 수 있어? 볼 수가 없지. 그치? 이걸 보게 되면 죄형법정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해야 되겠지. 안 된다, 틀렸단 말이야. 중요한 판례야? 그 다음에 니은 다 아시는 판례 아닙니까? 인지소급표 아시잖아, 그치? 이걸 뭐 기본 강의 때 안 배웠다고 하면 그건 잘못 배운 거죠. 그래서 친족 상대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표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원칙은 소급 표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질 않아요. 근데 예외가 있다는 거야. 예외가 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유리할 때는 이것이 소급표가 가능해요. 소급표가 가능한데 그 예가 뭐다? 얘가 바로 여기 인지소급표 사건이다, 이런 말이에요. 3번은 풀었네요. 3번은 조세범 처벌법은 특가법은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보면 유치해석 금지 원칙이 위반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하 죄형법정지 위반되지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리을은 풀었어요. 저번 시간에 풀었습니다. 이거 맞는 말로 나와요. 풀었기 때문에 강의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 여기 나오네. 여기 해설 나오네. 여기 해설 기억반 나오네. 됐지? 취거라는 말의 의미는 의사에 반해서 갖고 오는 것만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 의사에 의해서 갖고 오거나 하자에 있는 의사에서 갖고 오는 것은 취거가 아니다. 취거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걸 취거로 보게 되면 유추다, 유추. 그런 말이에요. 자, 28번 가볼게요.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이것은 시간적 적용 범위에 나오는 것인데, 포괄일제가 전후에 걸쳐서 걸쳐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신구법에 대한 법 적용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가벼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나오지? 여기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종료시법이죠. 이 종료시법이 뭐지? 그게 바로 신법이거든. 신법이 곧 뭐야? 여기서는 신법이 곧 이퀄 행위시법이 됩니다. 행위시법.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재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1조 1항이야. 1조 1항에서 나오는 부분이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판례입니다. 엄청 중요한 판례다, 이거. 자, 2번 볼게요. 자, 보호관찰, 저번 시간에 풀었죠? 죄형법 정리할 때, 재판시 규정이다. 맞습니다. 틀렸네? 그때 명할 수 없다 했으니 틀렸고. 자,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 헌법재판소에 따라서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이 형벌 조항이라고 하면,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있어요. 소급표가. 아시겠지? 그건 헌법재판소법에 나와 있어. 헌법재판소법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 관련 법률 조항은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 형벌 조항이라면 그 법률이 만들어진 때까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아시겠지? 그러면 그 법률 조항은 처음부터 법이 없었던 것이랑 마찬가지지? 근거 법률 조항이 없었던 것이랑 마찬가지지? 따라서 무죄 판결을 때립니다. 이때
예, 면소 판결하면 틀려? 면소 판결 때리는 게 아니라 무죄 판결 때린다. 이거 됐죠? 답이 3번이네요. 4번 풀었습니다. 판례 변경 풀었어요. 그건 강의하지 않고 틀렸어요. 처벌할 수 있죠. 없다가 틀렸단 말이에요. 자, 29번.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10년 전 경찰 기출문제인데, 자, 처명이네, 처명. 아내 명의로, 이 가스 충전 사업을 운영했어요. 가스 충전 사업을. 이게 누구 명의로 돼 있어? 아내 명의로 돼 있어, 아내 명의로. 그럼 남편은요? 이 피고인이 남편 아닙니까? 남편. 남편은, 허가받은 자가 지금 아내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남편 명의가 안 돼 있잖아, 그치? 그치? 남편은 따라서 가스 충전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피고인 남편을 이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가 없지. 그치? 처벌은 누구만 하는 거야? 처벌은 요 아내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이지. 명의자가 아내로 돼 있기 때문에 남편은 처벌이 안 돼요. 안 된다. 즉, 이 법률에서 정한 그 가스 충전 사업자는 이 아내만을 말하는 것이지, 즉 허가받은 자가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만을 말하는 것이지, 남편은 명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맞는 질문이지. 자, 그 다음 회계 처리 기준 나왔네. 여기 법률이네요. 법률이 금감위원회에게 이 회계 처리 기준을 위임했다는 거지. 위임한 것은 위임입법 한계의 원칙을 벗어났나? 벗어나지 않았다. 왜요? 제가 저번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잖아. 회계처리 기준은 전문 영역이다. 전문 영역. 국회의원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법에서 정하지 않고 자세한 내용은 야, 니네가 잘 알지? 네? 금감위원회는 니네가 잘 알지? 니네 전문가잖아. 니네가 한번 적어봐라. 이 기준을. 라고 위임한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해서 합헌 조항을 냈습니다. 디귿번. 화상 채팅 서비스, 불건전 전화 서비스 등이라고 하는 것인데, 불건전 전화 서비스에 화상 채팅 서비스가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유추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화상 채팅은 불건전 전화 서비스의 진보된 형태이기 때문에, 요 불건전 전화 서비스라고 보아서 처벌하는 것은 유추가 아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 리을번 외국환 관리법상의 추징. 이거 뭐라 했어? 우리 저 맨 끝에 몰수 추징에서 나오잖아. 그쵸? 이거 징벌적 추징이다. 징벌적 추징. 이기 때문에 공동연대 추징이다. 그치? 그렇게 봤지? 그래서 공동연대 추징을 도출하는 것은 위반되지가 않습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해설 볼까? 해설 나와 있네요. 외국환 관리법은 징벌적 추징이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모해서 뭐뭐 했을 때에는 빨간색으로 전원 동그라미, 전부 동그라미. 이게 바로 징벌적 추징에 관련된 성격이거든.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30번 문제. 판례 태도로 틀린 것은 했네요. 1번 풀었지? 사병삼ling 풀었잖아. 그치? 국법 적용하라 그랬잖아, 국법. 신법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해야 되겠지? 틀렸네요. 답은 1번이네. 그 다음에 2번도 풀었어요. 타인 속에는 생존자뿐만 아니고 사망자 포함된다. 풀었잖아. 그 다음에 4번도 풀었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소급하면 그 법조문은 애당초 처음부터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때린다. 풀었잖아. 그치? 그럼 봐봐. 이거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다 풀었는데 뭐 앞에서. 중복되는 건 풀지 말라고요. 왜 풀어? 그러니까 자꾸 반복을 하면서 문제집 양을 줄여가야 돼요. 줄여야지 막판에 정리할 때 형법 한 과목이 하루 안에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능사가 아닌 거예요. 양을 자꾸 줄여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900페이지 교재를 막판 하루 만에 보려고 하면 900페이지 지금 페이지가 지금 900페이지잖아요. 그렇죠? 이 900페이지의 분량을 줄여야 돼. 줄여서 자꾸 반복해서 반복을 거듭해서 몇 페이지까지 줄여야 돼? 3분의 1로 줄여야 돼. 줄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300페이지가 되는 거지, 300페이지가. 그렇잖아요. 300페이지하고 플러스
판례집 있잖아, 그치? 플러스, 뭐, 기본서가 있는데, 막판에는 이 판례집하고 이 문제집만 돌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뭐, 최신 판례 추가하고요. 최신 판례 추가하고 그러면, 여기 하루 만에 끝나요. 근데, 어떤 일부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반대로 공부하죠. 정반대로 공부해요. 그래서 이 900페이지 양에다가 뭐 플러스 또 다시 문제집을 추가하고 또 플러스 또 문제집을 또 추가하고 해서 이게 2000페이지, 3000페이지가 늘어나. 2000페이지에서 3000페이지가 늘어난다고요. 누가 볼 땐 공부 엄청나게 한 것 같지. 근데 막판에 열흘 만에 이걸 하루를 못 봐요.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공부는 해독수를 거듭할수록 양을 줄여가야 되는 것이지 양을 늘려가는 공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컴퓨터가 아니에요. 공부한 대로 족족족족 머리에 입력이 돼서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와서 많이 보실 거예요. 공부는 죽어라고 했는데 막판에 떨어지는 친구들이 다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3번 볼게요. 3번은 중요한 판례인데 이 책에는 처음 나오는 건데 일단 별표 쳐볼까? 별표 쳐볼게요. 이거 많이 나왔던 판례예요. 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소매가격이란 말이 나와요. 이 소매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의약품 그 자체의 소매가격을 말한다. 이걸 말하는 것이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허가된 의약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위변조 대상이 된 제품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같은 말이야. 이 같은 말이다. 이 같은 말이다. 이거.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요. 거의 같은 말이다. 이거.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이 법률에서 정한 소매가격, 제가 법을 찾아봤어요. 법을 찾아보니까,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법의 소매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적어볼까? 이렇게. 소매가격으로, 연간, 얼마를 벌었냐면, 1천만원 이상, 또는, 이상을 벌게 되면, 그래서 걸리잖아. 걸리면 어떻게 돼? 무기나, 3년 이상의 콩밥 먹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또 있어. 그 소매 가격의 2배에서 5배까지 벌금형 때려. 벌금형을 병과한다. 이렇게 돼 있지. 이 법조문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요 소매 가격이란 말 쓰고 있잖아 지금. 이 소매 가격이 무슨 뜻이냐는 거야. 소매 가격이 무슨 뜻이냐. 그것은 이 법 규정에 해당하는 의약품 그 자체의 소매가격을 말한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적으세요. 가짜 비아그라. 진짜 비아그라 사건이었어. 이 사건은 비아그라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비아그라 가격을 말하는 것이지. 밑에 진짜 비아그라. 진짜 비아그라 가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진짜 비아그라가 가격이 얼마인가요? 가짜 비아그라는 얼마인가요? 모르지. 내가 뭐 사봤어야 알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진짜가 비싸, 가짜가 비싸요? 아니, 여자 핸드백 진짜가 비싸요, 가짜가 비싸요? 아니, 샤넬 가방, 여자 핸드백, 샤넬 진짜 가방이 비싸요? 짝퉁이 비싸요? 진짜가 비싸지. 진짜가 비싸지. 진짜가 싸면 진짜를 사지, 가짜를 사? 그러면 여기 봐. 진짜 비아그라가 비싸요? 가짜 비아그라 비싸요? 예를 들면, 진짜 비아그라 한 통이 10만원이다, 10만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 통? 아니, 몇 알. 그러니까 뭐지? 뭐 하나에 뭐 5개가 있고 뭐 4개가 있고 막 그러잖아. 그치? 그러면 그게 10만원이다. 그러면 가짜는 얼마일 것 같아? 가짜는 한 만원 하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짜 사 먹는 거 아닌가? 진짜를 사 먹으려면요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돼. 의사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약국에서 사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지?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 가짜 비아그라를 팔아가지고 얼마 소득을 올렸다는 거야? 이 소매 가격에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는 거야. 매출을 올려도 잡혔지? 그러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1,000만 원에 곱하기 2배에서 5배의 벌금을 때린단 말이에요. 병과형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소맥 가게라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진짜 비아그라 가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짜 비아그라를 말해. 야, 진짜 비아그라가 한 통이 10만 원이면 이거 100통 팔면 이거 3년 이상의 징역인데? 100통을 팔아야 3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이건 너무나 과하지 않나요? 한 1000통? 그래, 한 1000통을 팔면 모를까? 뭐 100통 팔았다고 뭐 3년 때리고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소맥가게라 하는 것은 이 법에 규정하는 의약품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짜 비아그라에 붙여있는 그 정가이지, 정가. 그 정가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가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지? 그런 내용이 판례예요. 정리하세요. 자, 이제 끝났네. 네, 끝났단 말입니다. 자, 시간적 적용 범위를 가볼게요. 원래 시간적 적용 범위는 이 일반 경찰례에서는 잘 안 나와요. 문제수가 20문항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40문제로 나오는 승진과 간부는 매년마다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18년도에는 이 시간적 적용 범위가 일반 경찰에 출제가 되었네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죄를 지어서 외국에서 형 전부 일부가 집행된 사람. 그 집행된 형 전부의 일부를 산입을 한다. 그렇지? 산입한다. 이거 개정됐죠? 이거 개정됐어요. 이거 개정되어서 이무적 감면이 아니고 필수적 산입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거 맞는 지문이야. 최근에 출제가 많이 되었던 조문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판례는 그 장소적 적용범위 말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2번 아까 풀었지? 전후에 걸쳐 생기셨을 때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종료시법이라고 하는 법이 신법이지? 신법을 갖고 재판하겠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 또 나왔다. 그치? 형벌 조항이 위헌 결정받았다. 헌법재판소에 따라서. 그러면 소급 적용한다 그랬지? 그래서 소급 적용한다 그랬지? 그래서 그 법 자체는 처음부터 애당초 탄생하지 않았던 것이랑 마찬가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면소 판결이 아니고 뭘 때린다? 그래 내용이 나오잖아. 무죄 판결 때린다. 무죄 판결 때린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세요. 답은 3번인 거예요. 4번 볼게요. 자, 1조 2항 알지? 이건 이념 변천이지 법률 이념 변천에 따라서 반성적 고려 나올 텐데 여기 나오네요. 반성적 고려에 따라서 했을 때에 1조 2항을 적용한다. 그래서 1조 2항은 뭔데? 1조 2항은 뭔데? 적을까? 1조 2항 땡땡 방금 나왔잖아. 법률 이념의 변천. 다시 말해서 반성적 고려하에 따라서 법을 다시 뜯어 고치지. 근데 뜯어 고치기 전에 위반 행위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건 국회에서 법을 잘못 만든 거잖아. 그치? 국회에서 법을 잘못 만들어서 반성적 고려해서 법 다시 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뭐 한다? 그때는 1조 2항에 따라서 면소 판결 때린다. 면소를 때리거나 또는 감경된 형을 때리거나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1조 1항은 뭐였어? 1조 1항은 사실관계 변경. 사실관계의 변경. 그 다음에 정책 변경. 으로 인해서 법을 뜯어 고친 것이라면 그때는 뜯어 고치기 전에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여전히 가벌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한다? 유죄 판결 때린다. 유죄 판결 때린다. 이런 말. 이해되시겠지? 그 차이가 뭐요? 차이가 1조 1항은 유죄 판결, 1조 2항은 면소나 감경된 것으로 처리한다. 이런 말이. 그러니까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지. 기본 강의 때 다 했던 거예요. 뭐 새삼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자, 생초보가 이 기출문제 강의를 듣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기본 강의 적어도 두세 번은 돌리신 분들이 들으면 좋습니다. 자, 2번 문제네요. 형의 경중비교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따지지? 그치? 법정형이 원칙인 거예요. 처단형, 서정고형이 아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끊고.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갖고 결정하지. 이것도 기본 강의 때에서 나오는 판례입니다. 그 다음 2번 건너뛰고요. 3번 볼게요. 3번 아까 말씀드렸지 7조 문제라니까. 7조라니까. 그래서 감경 면제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여기 나오지? 산입한다. 이렇게. 이거 언제냐? 이게
2016년도 12월 20일 날 법이 바뀌었어. 그 전에 헌재 결정에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었고, 그에 따라서 16년도 12월 달에 개정이 되어서 필수적 산입으로 바뀌었어. 이렇게. 아시겠죠? 이거 뭐, 공부를 열심히 하실 분들은 다 아시는 것들이고, 4번은 풀었기 때문에 삭제하고요. 지금 2번 남았네, 2번. 2번. 앞에서 우리가 여기서 보세요. 올라가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1조 2항으로 보아서 2년 변천으로 보아서 반성적 고려에서 면소 판결 때린 판례들 있지. 요 판례를 알아두시고. 요 판례, 요렇게 1조 2항을 적용해서 면소 판결 때리거나 감경명령들이 판례를 알아두셔야 돼요. 판례들. 그 다음에, 자, 밑에. 1조 1항으로 보아서, 사실관계 변천으로 보아서, 적직병으로 본 요 판례들을 알아두셔야 돼. 그러니까 1조 2항 판례들, 1조 1항 판례를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돼. 이거 무슨 준비하시는 분들? 승진하고 간부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돼. 그러면요, 채용은요? 공채, 채용 시험 어떻게 돼? 채용 시험은 좀 약간 떨어져. 왜냐하면 20문항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잘 안 나와요. 이것은 이 채용 시험에서는 거의 한 10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해. 나올까 말까 하고, 승진 간부는 거의 뭐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오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40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됐어요? 근데 채용시험에서 한 2, 3년 전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 그때 문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100% 암기입니다. 이건 판례가 1조 2항으로 보았느냐, 1조 1항으로 보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같은 수험생 같은 경우는 뭐, 도리가 없어요. 그냥 외워야 된다. 동그라미 치고 뭐 세모 치고 해가지고 1조 2항 판례들, 1조 1항 판례들을 따로 외우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조 2항으로 본 판례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파란색으로 세모 칠게요. 세모를 쳐가지고 파란색으로 세모를 쳐가지고 표시하고 1조 1항으로 본 판례들은 제가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빨강으로 해서 구별할게요. 빨간색으로 칠한 것은 유죄 판결. 응? 그다음 파란색으로 칠한 것은 면소 판결 때리거나 감경된 형의 재판을 때리거나 이렇게 해서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2번 가볼게요. 단란주점이에요. 단란주점 빨간색 동그라미.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요거 1조 1항으로 봤어. 우리 판례가 1조 1항으로 봤다. 그래서 반성적 고려에 기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여기서 이제 법이 개정됐어요. 자, 법이 개정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0년도 1월 1일 날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전에는 24시까지 저녁 24시까지 영업을 해야 돼. 영업을 하게끔 돼 있고 그 이후 시간에는 영업이 안 돼. 이렇게 2000년도 이전에는 이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2000년이 넘어서 그때 뭐 해외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외국인들 많이 오다 보니까 그때는 이 영업시간 제한이 폐지가 되었어. 이렇게 바뀌었다고. 근데 바뀌기 전에 24시간을 넘겨서 새벽 1, 2시까지 막 술 팔고 하는 사람들 있었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는 위반행위를 했잖아. 그렇지? 이 관련된 법률 위반행위를 했잖아요. 위반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이 법이 바뀌고 나서 2000년도 넘어서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냐고. 당연히 2000년도 이전을 처벌했겠지. 근데 이것을 2000년도 이후가 되어서도 이걸 처벌할 수 있냐고.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법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가벌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는 왜? 이것은 반성적 고려에서 법을 뜯어고칠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 변경. 뭐 외국인들도 막 외화 유치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국내인들 갖고는 밥 먹고 살기 힘들잖아. 외국인들 유치해가지고 막 술 팔고 물 팔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정세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법을 뜯어고칠 것이지
이 법이 반성적 고려해서 뭐 뜯어질 건 아닌 것이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졌다 할지라도 이 과거 위반 행위에 대해서 뭐 한다? 여전히 처벌이 가능하다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조일환으로 본 판례이지 일조일환으로 본 판례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것을 일일제가 설명할 수 없다니까? 그냥 단란주점 영업시간 제한이 폐지가 된 것은 일조일항을 보아서 여전히 가벌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행위에 대해서도 여전히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요한 판례요. 많이 나왔어요. 3번 보세요. 3번 풀었지? 삭제하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3번. 요 3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빨간색으로 무허가 비닐하우스 설치 행위 동그라미 가벌성이 있다라고 봤어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 역시 마찬가지로 1조 1항으로 보았어. 여기서 앞에서 보았던 단란점 있지? 똑같아. 단란점도 1조 1항. 비닐하우스 설치도 1조 1항.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이것도 간혹 나왔지. 근데 파란색 들어볼까? 여기 추행 목적 유인죄를 삭제했습니다. 특가법에서 삭제한 것은 반성적 고려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1조 2항으로 보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추행 목적 유인죄를 삭제한 거, 요 세 묻혀볼까? 이것은 1조 2항으로 봤어요. 그냥 외우시면 돼. 영어 단어처럼. 그러니까 빨간색은 1조 1항, 파란색은 1조 2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17년도 승진 문제인데요. 답은 2번이거든? 답이 2번인데, 요 약취유인 인신매매죄가 있잖아요. 그쵸? 이거 세계주의 아닌가? 총론 시간에 세계주의라고 배워. 세계주의. 근데 이 세계주의는 아니. 세계주의 맞아. 세계주의 맞는데 요 형법상의 약취인 인신매매죄가 이게 2013년도에 개정이 돼요. 우리 형법에서 개정이 되면서 예비 음모죄를 처벌할 수 있는 거로 신설이 된다니까. 여기 신설. 강론책 가보면 형법에서 약취인 인신매매죄에 예비 음모가 들어온다고요. 예비 음모가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요 세계주의 관련해서는 예비 음모가 없어. 그건 국내파일 때만 예비 음모가 있지 세계주의 관련해서 예비 음모가 없어. 그래서 요즘 예비 음모가 있다고 돼 있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강론책 찾아보세요. 기본서 찾아보시면 약취 유인 인신매매죄 예비 음모가 있는 거로 나오는데 그 관련 법조문에 찾아가 보면 예비 음모가 없어. 이 세계주의 관련해서. 아시겠죠? 이 승진에 나왔다니까. 됐는가요? 근데 저는 2번을 잘 몰랐어요. 그 당시 제가 2번 문제를 받아보고 좀 어렵다 생각했지만 의외로 1번, 3번, 4번이 저한테 쉬웠다는 거지. 1번, 3번을 제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답이 2번이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2번 지문 자체로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약간 좀 생소했다. 근데 어차피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정답을 고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번, 3번, 4번이 제가 다 알고 있는 판례이거든. 그러니까 답이 2번으로 간 거지. 아시겠죠? 여기 나와 있잖아. 여기 해설 참조하시고요. 자, 4번 가볼게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이것도 어렵다. 이거 3번 풀었지? 푼 것을 일단 지울게요. 일단 지워볼게. 4번이 쉽지? 을지로 미 브라운 사건 모르는 사람 있어? 그럼 공부 안 한 건데? 이거, 이 을지로에 있는 땅, 을지로에 있는 미 브라운, 한국 내에 있는 미 브라운을 누구 땅으로 봤냐? 미국 본토 연장으로 봤잖아, 그 새끼들이. 그 전두환 때 그 대법원 새끼들이 이거를 미국 땅으로 봤잖아. 이렇게 새끼들이 어딨어? 안 그래요? 그렇잖아. 지금 뭐 양승태가 뭐 구속되네 마네 이런 때인데, 그렇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법부가 이제 뭐 따까리 비슷하지? 좀 아쉽지? 자, 보세요. 미국 영토의 본정을 본대요. 한국인이, 그치? 한국인이. 미국 땅에 가 있는 거네? 그럼 뭐야, 이게? 1조가 아니고 뭐지? 형법 제3조지, 3조. 3조네, 3조. 형법 제3조. 이거 뭔데? 속인주의. 속인주의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하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맞는 말이다.
그럼 이제 1번하고 2번 풀 차례인가? 1번하고 2번 풀어야 되네. 1번 볼까요? 구법이 5년의 징역이었대. 신법이 5년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었대. 그럼 어디가 가벼워? 어디가 가벼워? 기본 강의 때 신법과 구법의 형을 비교하는 거 나오잖아. 징역은 아까 뭐라 그랬지? 쭉 올라가 볼까? 쭉 올라가 보면 여기 나오네. 2번 문제 가봐. 2번 문제. 두 번째 줄 가봐.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밑에 가장 중한 형을 가지고 비교한다. 이렇게 나오지. 가장 중한 형. 그치? 그치? 자, 그럼 쭉 내려와 보세요. 내려와 보시면 여기 자, 징역이지 징역. 구법 이건 구법이지? 옆에 건 신법이지? 비교해보라고요. 비교해보라고요. 자, 5년짜리 똑같지? 징역은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원래 징역끼리 비교해야 되거든? 여기서 힘의 우열이 결정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똑같잖아, 이게. 징역이. 근데 구법에는 벌금이 있어, 없어? 그럼 벌금이 없잖아요. 신법이 있어, 없어? 신법이 있잖아요. 그럼 어디 가벼워? 이거 가뜩이나, 또는 1천만 내의 벌금이라 했고, 이게 선택형 아니에요, 선택형. 그러면, 선택형이 있는 게 가벼워, 없는 게 가벼워? 있는 게 가볍지. 그치? 그러니까 이 신법이 더 가볍단 말이에요. 이게 가볍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따라서 어떻게 돼 있어? 무겁게 변경이 되었다고? 아니지. 가볍게 변경되었지. 답이 1번이 틀렸단 말이에요. 이해됐나? 이 쉬운 문제잖아. 1번 몰라? 1번 기본 강의 때 다 하는 건데? 그러면 1번, 3번, 4번. 뭐 2번 몰라도 1번 푸는 거 아니야? 2번 풀어볼까? 2번은 경감부에 나왔지만 이거 법원행정고시에 옛날에 한번 나왔어요. 두 번째 나온 거야, 이게. 두 번째 나온 거. 자, 포괄일제 쭉 나와있지. 특가법 2조 2항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해졌대요. 뭐가? 뇌물수수가 특가법이 시행되기 전후에 걸쳐서 행해졌대요. 행해졌는데 그 벌금액 산정 기준은 수뢰액은 뭐래? 그래, 신설된 이후의 금액으로만 한정된다. 전체 금액이 아니고, 전체. 아까 앞에 두 번째 줄에서 전후에 걸쳐서 행해졌다 그랬잖아. 그러면 전후에 걸쳐서 행해진 그 전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시행된 이유만 말한다. 말한다. 왜? 행위시법칙. 소급표 금지지. 그걸 행위시법칙. 그래서 이 법이 제정 시행됐지. 그러면 법이 만들어진 때부터 이런 얘기잖아. 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이렇게 뇌물을 받았어요. 뇌물 받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그렇지. 요때 뭐 5월달이다. 5월달에 이 법이 제정됐다. 제정 또는 시행됐다. 그럼 시행됐다. 이 특가법이 요때 만들어졌으면 그렇지. 만들어진 요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요 X만 가지고 수뢰액으로 따진다. 수뢰액. 아시겠죠? 그 전에는 없잖아. 이 1, 2, 3, 4월달에는 법이 안 만들어졌는데 중간에 만들어놓고 이걸 소급 적용해? 그런 게 어딨어. 아무리 포괄일자를 하더라도. 5번 문제. 다음 설명 중 적절치 않은 걸 골라라. 1번 많이 나왔죠. 여러 차례 법이 바뀌었대. 응?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중간시법이 껴있을 정도로 여러 차례 법이 바뀌었대. 그러면 피고인에게 어떤 법률 적용해야 돼요? 그때는 가장 가벼운 거 적용해야 되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자, 1조 2항 적용할 때 신법의 경과 규정을 들고 있으면 이게 끝발이 세다 그랬지? 끝발이 더 셉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조 1항보다 끝발 센 게 1조 2항이고 1조 2항보다 끝발 센 게 부칙 경과 규정이다. 그렇지? 그 다음에 판례 동기설 이게 두 가지가 제일 끝발이 세요. 그 다음에 1조 2항, 그 다음에 1조 2항 이렇게 간다니까. 그래서 이 경과 규정을 두어서 1조 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자, 밑에 판례.
자, 법이 개정에 대해서 법정이 가벼워졌네요. 가벼워졌어요. 그러면 공소시효 기간도 가벼운 걸 갖고 적용하겠지. 법이 가벼워졌는데 공소시효 기간도 가벼운 신법을 가지고 공소시효 기간을 정한다 이란 말이야. 무슨 국법? 신법이지. 신법을 바꿔야 돼. 됐는가?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보시면 행위시법이라 했을 때 행위시라고 하는 것은 범죄실행 종료시법이다. 이건 다 아는 것이고. 자, 6번까지 하고 쉴게요. 6번. 이거 풀었지? 3번. 아, 경감부터 나왔다. 야, 이 답이 3번이다. 야, 그치? 야, 죄송합니다. 제가 반말해서. 그럼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자, 이게 똑같이 나왔잖아. 그치? 어떤 거랑 똑같아요? 쭉 올라가 볼까? 아, 여기네요. 그쵸? 18년도 경감부랑 똑같아. 18년도, 제가 문제를 가끔씩 보면요. 경감부는 똑같은 것도 자주 나와요. 경감부는. 그러니까 14번의 1번 문제랑 6번의 3번은 똑같다는 거야. 설명 안 할게요. 자, 그 다음 나머지네요. 나머지. 2번 문제. 누설한 군사기밀사항이 판문저하되었고 해제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건 법이 변경이 아니지. 이 법조문이 변경된 건가? 법조문이 변경된 거야? 이건 법조문 변경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아, 군사기밀이 뭐 3년 동안 군사기밀이다 했고 그 3년이 도달했습니다. 3년이 도달하니까 기간이 도달했으니까 저절로 자동 해제된 거지. 그럼 기간이 도달됨으로 인해서 자동 해제된 것이지 법이 바뀌어서 해제된 겁니까? 그건 아닌데. 따라서 이것은 1조 2항을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말이에요. 기본 강의 때 했어요. 자, 벌금에서 과태료를 받겠습니다. 세무칙 볼까? 파란색으로. 벌금에서 과태료를 받겠다. 세무처. 요거 1조 2항이야. 1조 2항. 1조 1항이 아니고 1조 2항이야. 벌금형은 형벌이죠. 형벌이고 이건 형벌이 아니지. 형벌에서 형벌이 아닌 걸 받겠지. 유리하게 받겠어? 불리하게 받겠어? 아, 유리하게 받겠지. 근데 판례가 이것을 1조 2항으로 봤어요. 1조 2항. 그래서 폐지가 됐다고 하는 말은 면서 판결 때린다. 이런 말이야. 이것도 많이 나왔어. 출제가 많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빨간색 들어볼까요? 지정차로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책 변경 때문에 폐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벌성이 인정되지. 1조 1항입니다. 1조 1항. 1조 1항 판례입니다. 유죄 판결 때려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지정차로 제도를 잘 몰라요. 뭐 지금 뭐 알 건 알겠지. 버스 전용 차로 이런 건 알겠지. 근데 그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뭐가 있었는가 하면 화물차는 1차로를 달리면 안 돼. 1차선을 달리면 안 돼. 뭐지?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그치? 그 승용차는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화물차는 그 안쪽에 들어가면 안 돼. 가장자리에 달려요. 가장자리. 그 가장자리를 안 달리고 막 왔다 갔다 거리면 지정차로를 위반했다고 해서 뭐 벌금 때리거나 뭐 해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폐지가 되거든요. 폐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폐지되기 전에 그 지정차로 제도 위반 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가벌성이 인정된다. 이런 말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